비트코인의 강세가 아직은 열풍에 의한 강세가 아니다. 진정한 호모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았었던 매크로 이슈들이 하나 둘씩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또한 109K 위에서 나름대로 강력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일차의 런던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 일전에 있었던 제네바 합의에 이행을 하는 프레임워크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고, 히토류나 수출 제한들이 해제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2일차 협상은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트럼프와 시진핑만 승인한다라고 하면은 최악의 협상의 그림으로 가기보다는 이전보다 훨씬 더 완화적인 미중 무역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에 대해서 비난하고 인신 공격을 했던 일부의 X 게시물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다. 내가 너무 지나쳤다. 이런 식으로 먼저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 또한 일단락이 되고 있는 매우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권한 효력 중단 판결에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의 관세 권한이 당분간 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일단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항소심은 7월 31일이고 그 전까지는 어쨌든 트럼프 관세 권한 효력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도 약간은 연기된 상황이다.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들은 확실히 좋은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미국의 규제 환경 또한 차기 CFTC 후보자인 브라이언 퀸텐츠는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의회가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에 대한 완전한 약속을 보장해야 된다.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SEC와 CFTC 이 핵심적인 규제기관 모두 초당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과 크립토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너무너무 좋은 판이 계속 구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성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하원 전체 회의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이 클래리티 법안도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규제의 판이 건설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SEC의 디파이 원탁 회의에서 디파이 규제의 친화적인 위원장 폴 애킨스의 발언을 통해서 지금 디파이 시장에 대한 정책 기조 전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디파이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더리움 또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있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틀 연속으로 큰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무려 4억 달러 수준의 엄청난 매수세로 다시 분위기가 전환된 것을 알 수 있고, 특히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지금 점진적으로 엄청난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과거 1분기 때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더리움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트래킹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 크립토 디지털 자산 펀드의 총액 같은 경우도 최근 다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디지털 자산 펀드의 몸집은 커가고 있고, 그만큼 이 크립토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채굴 회사인 아메리칸 비트코인 또한 215개의 비트코인을 축적했다라고 밝히면서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이어서 아메리칸 비트코인 또한 적극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끌어다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소셜에서는 애플의 자사주 매입이 이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에 세일러가 어떤 얘기를 했냐, 애플은 자사주 매입을 할 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효과가 없으면 비트코인에 현금을 투자하면은 훨씬 더 큰 가치 상승과 시장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면서 애플의 비트코인 매입을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의 상장사 메탈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18,000개의 어마어마한 이더리움을 매입하면서 이제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을 전략적 재무준비금으로 채택하는 상장사들도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지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또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고, 향후에 불확실성을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디지털 자산으로 상장 기업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인베이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춘의 500대 기업 중 무려 60%가 블록체인 관련 이니셔티브를 채택을 하고 적극적으로 크립토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에 친화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과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러한 스트레스 속에 반대로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 얘기는 이러한 경기의 위축과 침체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해칭 자산으로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주택과 자동차 시장 수요는 감소가 되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부자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아크는 비트코인의 강세가 아직은 열풍에 의한 강세가 아니다, 진정한 호모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있는 실물 자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투자자에게 비트코인은 더 이상 도박성 자산이 아니라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계산된 재분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막대한 미국의 부채 위기, 그리고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지정학적인 불안까지 총체적인 불확실성이 다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떠오르는 그러한 탈중앙화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지금 아크 또한 적극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비트와이 CEO 헌터 호슬리도 본인 X에 어떤 글을 올렸냐, 비트코인이 만약에 13에서 15만 달러를 돌파하면 그때 돼서는 아무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다. 현재 지금 10만 달러에서는 지금 개인들이 사이클 고점이다, 시즌 종료다 하면서 던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만약에 13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많은 대출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도달해서 가격을 더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수요가 폭발하게 되고 공급은 없어지면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이 되는, 비트코인이 충분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만큼 공급 쇼크가 오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있을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적 긴축을 딜레이하고 만약에 양적 완화 QE를 재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리스크 자산들, 위험 자산들이 엄청나게 폭등할 거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물장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중앙은행 또한 일본의 물가 또한 오르고 있지만 여기서 금리를 또다시 올리기는 부담이 되는 상황,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응을 했다가는 지난 엔캐리 트레이드 때처럼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QT가 아닌 완화하는 그림으로 가줄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속도감 있게 지금 추경을 편성하고 더욱더 추경을 확대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통화정책으로 경기 부양하고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는 이창용 총재 또한 시중 은행장들과 만나서 본격적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논의하겠다 하면서 작년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디지털 자산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뱅크도 엔트 인터내셔널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토크나 예금과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글로벌 자금 관리와 국가 간 결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결제 솔루션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고, 프랑스 최대 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부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D CV를 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대형 은행인 HSBC 또한 블록체인이 은행의 수익성 문제를 해결 가능하고 앞으로 은행들 업계의 채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지금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뭡니까? 과거에 비트코인에 부정적이었고 방어적이었던 은행들, 기관들이 지금 너도 나도 이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토큰화 시장에 적극적으로 발을 담그면서 과거의 결제의 패러다임이 지금 디지털로 변화하는 그런 움직임에 모든 은행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포춘 500대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관심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3배나 증가가 했다. 그 얘기는 적극적으로 지금 기업들 또한 스테이블 코인 채택을 가속화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 이콜 뭡니까? 늘 말씀드렸던 크립토 시장이 더욱더 성장하고 커질 수 있는 중요한 마중물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거래소는 오늘부터 비트코인 지수를 공개한다라고 밝히면서 과거 암호화폐에 적대적이고 회의적이었던 러시아 또한 이제 비트코인을 하나의 정식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는 듯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러시아와 지금 지정학적 갈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비트코인을 준비금 법안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중앙은행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만들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지정학적인 위기를 겪고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왜 이런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장려하려고 할까? 결국에 위기에 강한 자산,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빠르게 비트코인을 비축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또 엄청난 큰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신규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를 블룸버그가 공개를 했는데 무려 라이트코인과 솔라나의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은 무려 90%, 그리고 이어서 XRP와 도지코인, 카르다노, 폴카닥 등등 모든 향후에 새로운 알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은 모두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어쨌든 가장 최종 파이널 데드라인 10월이다. 10월 전까지는 어쨌든 90% 확률로 승인이 될 수 있는 알트코인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특히 솔라나를 더욱더 지정해가지고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르트는 언급을 했습니다. 솔라나 ETF에 스테이킹하는 것에 대한 뉘앙스에 대한 대화가 SEC와 희망적인 솔라나 이 발행자 사이에서 지금 오가고 있다. 솔라나 현물 ETF가 출시되면 여기에 스테이킹 기능까지 포함시켜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솔라나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솔라나가 아마 선두를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새로운 알트코인 ETF 여름을 대비해라, 여름에 출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최근 도미넌스 하락이 나오고 이더리움도 살아나면서 전반적인 알트 시장도 회복이 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진정한 알트코인의 강세장은 아마 이런 신규 알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출시됐을 때 아마 더 큰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링크 CEO 또한 최근 공식 석상에서 전 세계 금융기관과 지금 협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운용사부터 은행, 금융시장, 인프라 등 다양한 기관 수요에 맞춘 데이터 연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나 실물자산 토크나 RWA 도입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체인링크가 세계 최대의 자본 네트워크 구축의 유일한 대안이다. 유일한 최고의 오라클 네트워크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실물자산 토크나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체인링크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트래킹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흐름도 체크를 해보자면 10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 지갑들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2025년 이런 조정 시기에 이런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늘어났다라는 거, 더욱더 지금 개인들의 손에서 고래와 기관들의 손으로 비트코인이 손바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 비트코인이 다시금 109K, 110K까지 반등하니까 가짜 상승이다, 이제 폭락할 거다, 단기 고점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언제나 이런 식으로 작년 3월 그리고 올해 1월처럼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강한 상승 고점을 찍은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는 어떤 패턴이 있었습니까? 실현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튀어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았다. 근데 지금 자리는 단기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실현 수익이 너무나도 미비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고, 더욱더 확실한 비트코인의 유동성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에는 유동성 지표가 강하게 튀어 오르고 나서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자리는 다시금 비트코인이 110K 부근을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 지표는 지금 너무나도 미약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세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간 지표 중 하나인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에 나왔던 패턴 김프가 무려 10% 수준 혹은 8% 수준까지 높게 튀어오른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다시금 110K 부근을 회복하고 있는데, 김프는 아직도 너무나 양호한 상황. 해봐야 김프가 1%, 2%대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진정한 단기 고점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일단 체크를 해보자면, 확실히 비트코인이 추세를 반전하면서 현재는 지금 109K의 일시적인 단기 과열을 시키고 리테스트를 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만들어줬던 단기 상승 트렌드 라인, 이 구간을 비트코인 일봉 종가로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다시금 역사적 신고점인 112K를 시도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에 이 상승 트렌드 라인을 깨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저는 조정의 마지노선은 전 저항이었던 이 106K 부근, 이 부근은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20일 이동평균선이 106K에 지금 겹쳐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만큼 106K만 훼손하지 않고 지켜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다시금 이 박스권 상단 112K를 돌파해서 또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오히려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를 깨고
또 다시금 하락 반전이 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정님인 비트코인만 큰 폭으로 조정을 받지 않고 현재 가격을 잘 지탱하면서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도미넌스가 지금처럼 하방 추세를 다시 만들어주면서 빼준다라고 하면 그동안 회복하지 못했던 알트코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 대비 이더의 강세라고 볼 수 있는 이더 BTC 차트도 이런 식으로 최근 이 삼각수렴 상단을 돌파하고 지금 리테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수렴 안으로만 이더 BTC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차 상승하면서 이더리움도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펀더멘탈이 있는 알트코인들도 약간의 회복이 되는 국면으로 들어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더리움에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이 반등함에 따라 어마어마한 미결제 약정이 쌓이고 있다. 그만큼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회복되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체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단기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냐 보는 이유는 보통 굉장히 신뢰도 있는 이동평균선이 111일, 200일, 365일 이동평균선 위에 비트코인이 위치하고 있고 이 구간을 훼손하지 않고 상단을 돌파했을 때 언제나 비트코인은 의미 있는 상승을 동반했습니다. 지금도 이 구간을 4월 이후 전부 다 뚫고 이 세 개의 장기 이평선 위에 비트코인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 구간 안으로 다시금 재진입하기 전까지는 저는 강세 모멘텀은 당분간 더 지속이 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과거 사이클에 비해서 난이도가 쉽다. 과거에는 상승장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60%, 70%에 가까운 하락 그리고 최소 30-40%가 넘는 조정을 동반하면서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5K에서 112K까지 오는 동안 여러 번의 숱한 조정이 있었지만 30%가 넘는 조정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이유는 이제 ETF가 생기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고 기관들은 개인들처럼 단기적으로 조정 나왔다고 다 팔고 떠나고 패닉셀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모아가는 만큼 하방 경직성이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 시장은 난이도가 쉬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언제나 사이클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1차 불장 이후에 이런 식으로 축적의 구간을 가지고 마지막 피날레 랠리를 보여준다. 지금도 비트코인이 1차 불장 이후에 작년에 재축적의 기간을 가졌고 지금 마지막 피날레 2차 불장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물론 2차 불장도 제가 봤을 때 50% 정도는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느냐가 이번 사이클에 졸업을 하느냐 후회를 하느냐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금 흐름은 너무나도 좋게 흘러가고 있고 글로벌 M2 선행 차트를 따라서 지금 예쁘게 그려주고 있다. 글로벌 M2 선행 차트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이 선행 차트를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잘 따라가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